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토대로 투자를 하시면 아마 분명히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국의 따끈한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최한근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선난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토대로 투자를 하시면 아마 분명히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난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왜 중국에서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는지 저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난펑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일대 MBA를 졸업하고 뉴욕 월가에 있는 시티은행에서 투자 부문에서 일을 했었고, 1994년에는 리만 브로더스 홍콩 지사에서 일을 하고, 또 3년 후에는 도이치뱅크로 이직하여 중국 자본시장의 책임자로 근무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최근에는 중국의 투자기관 홍산중국어라는 홍산중국이라는 투자 VC 벤처 캐피탈을 만들고 핵심 투자팀을 이끌고 중국의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성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최근에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틱톡, 그 다음에 만방이라고 하는 중국의 트럭계의 우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이커라는 이 내부를 3D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그 다음에 찡둥 로지스틱스, 샤오펑 자동차, 보스 지르핀이라고 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2년간의 이 선난펑이 투자한 기업 중에 40개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국 IPO에 성공했다라는 쾌거를 이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선난펑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투자의 귀재, 투자의 신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는데, 이 선난펑의 굉장히 특이한 이력은 이 사람이 이제 투자자로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본인이 창업을 한 일화들도 되게 많은데, 이 창업이 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회사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998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도이치뱅크의 사장까지 올랐던 이 선난펑은 1년 후에 1999년에 안정적인 은행을 떠나서 이 창업의 길을 선택하고 현재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 시트립을 창업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당시에 여행사를 찾아가면서 예약을 해야 됐던, 그 다음에 호텔을 예약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했던 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이러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소프트뱅크 차이나 쪽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었고, 당시에 선난펑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미국에서는 같은 모델의 성공 사례가 있고 중국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개념이라 발전 가능성이 크고, 중국 시장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여행과 관련된 수요 역시 높아질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소프트뱅크 차이나로부터 약 53억 원을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시트립은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대표 여행사로 급부상합니다. 2003년 12월에는 나스닥 상장에도 성공을 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4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시트립을 경영하면서 이 선난펑이라는 사람은 호텔 사업의 가능성을 엿봤고 굉장히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시트립 창업팀과 함께 2002년 중저가 체인 호텔인 홈인 루지아라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루지아라는 이런 저가형 호텔 체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 체인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홈인 루지아가 2006년 10월에 또 나스닥에 안착되게 됩니다. 이렇게 창업자로서의 자질도 충분하게 보여준 선난펑은 최고의 또 VC로서도 자신의 진가를 또 보여주는데, 2005년에 설립한 홍산중국어는 선난펑과 홍산캐피털이 함께 만들었는데, 이 창업자 배후에 있는 창업자라고 불릴 만큼 중국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미 홍산중국어는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9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를 진행을 했고, 홍산중국어에 투자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지금 중국 기업들에게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겨졌을 만큼 그 영향력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최근 중국 투자업계의 큰손으로 불러지는 홍산중국어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선난펑은 중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홍산중국어의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파레토의 법칙은 80대 20이라는 유명한 비즈니스 업계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런 법칙을 적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투자가 포트폴리오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특히 선난펑은 소비자 대상이 아닌 이 기업 대상 기술업체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규모와 디지털 경제의 보급률, 그 중에서 특히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을 고려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시장 발전의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게 선난펑의 설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굉장히 무한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남펑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투자 철학도 나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소비 분야에서 중국이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글로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 아미에도 전략적 투자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화제인 탄소 중립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3월에는 약 100억 위안 정도, 한화로 1조 8천억에 해당하는 규모의 투자를 탄소 중립 기술 기금을 설립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이 선남펑이라는 사람은 디지털 화폐를 통한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최된 중국 양회라는 회의, 매년마다 열린 양회에서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그리고 한국 원화, 홍콩의 달러를 이 4개 통화를 묶는 광역 디지털 화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선남펑이 양회에서 주도를 했고 홍콩 정계 거물인 탕잉리엔도 포함돼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감한 결단력과 뛰어난 선구안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 벤처 투자자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고 올해 포춘에 선정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가 3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차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중국에 제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선남펑이 앞으로는 아시아의 또 한 명의 워렌 버핏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중국의 신선한 소식들, 그리고 저희가 유용한 소식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태양근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